4차 대한번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에 대해서는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고요. 그 이후로 2번이나 미납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됐는데 이때 낙찰자는 매각대금 2,530여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아래 그 납부와 관련해서 보니까요. 기한 후 납부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 보면 낙찰자가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대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사건은 2번이나 미납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됐는데 오늘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 결론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물건이 신탁부동산일 때 위탁자가 신탁사 승낙 없이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날 입주도 하고 전입신고도 합니다. 즉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 후 이 물건에 대해서는 신탁이 해지되면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이날 위탁자가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건재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물건이 나중에 신협이 신청한 임의 경매로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낙찰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청구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낙찰자를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그에 대한 결론은 먼저 자료를 보고 이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광장에서는 8월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실전반에서는 입찰에 필요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매광장에 오시면 누구나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 경매 사건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를 9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쭉 경매가 됐는데요. 입찰 진행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4차 대한번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에 대해서는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고요. 그 이후로 쭉 경매가 진행되다가 8차 때 또 한 번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계속 경매가 진행되다가 11차 때 또 한 번 낙찰이 되는데요. 이때 또 낙찰받은 사람이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인 12차에 낙찰이 되고 이때 낙찰자는 매각대금 2,530여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아래 그 납부와 관련해서 보니까요. 기한 후 납부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 보면 낙찰자가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대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방금 입찰 진행 내용을 봤는데요. 왜 2번씩이나 미납을 하고 세 번째 낙찰받은 사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게 됐을까요?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임차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 현황 자료인데요. 임차인은 안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2014년 1월 27일이고 같은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모 씨가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7천만 원 인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낙찰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입찰했을까요? 아니면 달리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입찰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항목을 보면 2014년 4월 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인데요. 지금 경매 사이트에서는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했는데요. 매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신탁재산의 귀속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4년 4월 8일 날 같은 날이죠. 근저당권이 한 건 설정이 되는데요. 이 대운산업개발에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서 포항 서부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압류가 한 건 들어오고요. 맨 마지막에 결국 포항 서부신협에서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경매 사건에서 앞에 그 낙찰자가 낙찰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 낙찰자는 지금 앞에 있는 이 안모 씨가 분명히 자료상으로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 7천만 원을 전액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인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안모 씨는 그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물건이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탁자인 대운산업개발이 신탁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안모 씨에게 임대를 한 것이죠.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안모 씨는 그 당시 흔히 말하면 이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신탁사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은 이 위탁자,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역시 그 당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해봤자 그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탁부동산이 임대를 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언제부터 임차인 안모 씨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가?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보면은 포항 서부신협보다 선순위 권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임차인 안모 씨는 후순위 임차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판단하고 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아울러서 이 대항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자료는 오늘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그리고 임차인의 그 대항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한 자료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갑이 신탁회사에다가 부동산 담보신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탁회사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탁자 갑이 병에게 임대차를 합니다. 이처럼 그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위탁자가 임대차를 할 때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도록 당시 그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갑은 의뢰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은 그날 전입신고도 하고 점유를 하게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 신탁이 해지되면서 수탁자 을로부터 위탁자인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갑은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했는데요. 그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신협이 이 사건 경매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제3자 무가 이 주택을 낙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한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갑은 임대차 계약 당시 의뢰 승낙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 권한을 취득했다는 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병이 임차인이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는 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병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방금 대법원 판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할 점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신탁이 해지되면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로 조심할 것은 은행이겠죠. 그런데 은행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대출이 나갔다가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아서 경매가 나왔을 때는 이때는 입찰자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비록 신탁부동산에 있을 당시 흔히 말하면 불법적으로 임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이 해지되면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순간 그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은 즉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임차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다시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참고로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 관한 자료인데요. 당시 낙찰자가 주식회사 서강 이일씨였는데요.
지금 현재 경매 신청자는 안모 씨입니다. 이 안모 씨가 뒤에서 잠깐 확인하겠지만은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지금 여러 번 떨어져서 8차 때 1,300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이 지금 안모 씨로 되어 있는데 그 종전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전입일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2014년 1월 27일이고요. 그리고 보증금도 7천만 원인데 전액이 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정모 바로 위에 있는 임차인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보증금은 7천만 원, 그리고 확정일자는 2015년 4월 29일이며 특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취득 시기는 2014년 1월 27일이 아닌,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날이 아니죠. 2014년 4월 8일임. 이 내용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 확정 판결 이후에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2014년 4월 8일이 언제냐면은 결국 종전 소유자인 대운산업개발이 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차인은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그날 대항력을 취득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기초로 해서 결국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등기부 정리사항 중 세 번째 항목에 보면은 2019년 6월 5일 날 강제 경매 개시 결정된 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 채권자는 다름 아닌 임차인 안모 씨입니다. 청구 금액도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대출 금융기관의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이 큰 손실을 봤고요. 결국 2차적으로는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 역시 큰 손실을 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